안녕하세요. 소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던 FAQ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문의를 주셨던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장학금이 어떻게 되는 거냐, 얼만큼 받을 수 있냐, 메리트 베이스냐, 니드 베이스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우선 설명을 하자면 니드 베이스입니다. 100% 니드 베이스로 들어가고요. 우리 가족에서 아니면 나 혼자서 얼만큼 충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만큼이 학교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로는 지난 3년간의 여러분들 부모님의 뱅크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월급 또는 연봉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세금을 냈는지 거기에 대한 서포팅 자료들을 다 PDF로 제출을 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집 사진, 자동차 사진도 제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가족들 중에 쓰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 다른 가족들을 서포팅 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것을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이만큼 필요하겠구나라는 거를 미네르바 측에서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서제스트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은 나는 부족해요라고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선은 이 자료들을 제출하고 미네르바가 판단한 후에 이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미네르바 측에서 판단한 후에 여러분들한테 니드 베이스 장학금을 줍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할 것은 장학금이라고 해서 장학금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닌데요. 우선은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student loan, 그 다음 work study, 그 다음 마지막으로 scholarship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을 student loan으로 제공을 해줘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부족하다. 그래도 나는 더 필요하다 싶을 때 work study를 제공해 줍니다. work study란 무엇이냐? 학기 중에 학생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자기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2번째가 끝나면 3번째 스콜러십이 나옵니다. 이 2가지로도 부족할 때 스콜러십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년에 34,000불이 든다 이랬을 때 우리 가족은 3만 불을 충당할 수 있다 그러면 4,000불을 스튜던트 론으로만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워크 스터디를 하고 싶은데 스튜던트 론은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스튜던트 론을 안 받고 워크 스터디만 할 수 있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워크 스터디에 받을 수 있는 돈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스콜러십을 준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네르바의 장학 제도는 이런 형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점은 장학금이 매년 갱신이 되고 매년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1학년 때 제출했던 자료들을 잘 가지고 있고 2학년 때 또 제출하고 또 업데이트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매년마다 스콜러십을 새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2번째로 많은 문의를 주셨던 게 기숙사인데요. 기숙사에서 1인실을 쓸 수 있느냐 기숙사가 몇 인실이냐, 기숙사에 카페테리아가 있느냐 등등 이런 기숙사에 대한 많은 문의를 주셨는데요. 미네르바는 모든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살도록 권장을 합니다. 만약에 기숙사에서 살지 않고 내가 따로 살게 된다면 추가 비용이 들어요. 기숙사 비용은 들지 않지만 기숙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붙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숙사에서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 도시마다 다르기는 한데 2인실에서 4인실 정도를 보통 쓰고요.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3인실에서 4인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2인실에서 3인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인실이 있냐? 1인실도 있어요. 근데 다만 1인실을 사용하려면은 여러분들께서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친구들이 PTSD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지금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는 친구가 있었고요. 아니면은 LGBT 플러스라서 같은 여자나 아니면 같은 남자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다양한 메디컬한 상황 아니면 소셜이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이러한 증상 때문에 내가 사용을 못한다. 그러면은 의사한테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1인실을 사용할 수 있고요. 1인실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를 우선으로 둔 후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고 다음으로는 기숙사에서 카페테리아가 있느냐 기숙사에 식당이 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대만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카페가 있어서 카페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근데 보통은 구내식당이라고 하는 그런 식당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신 학생들이 요리할 수 있는 주방은 항상 마련되어 있어요.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그렇고 대만에서도 그랬고 다 각자 1층이나 각 층에 주방이 있어서 학생들이 그 주방을 사용해서 각자 먹을 것들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다양한 인종들이 오고 다양한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학생들은 100명, 200명밖에 안 됐는데 구내식당을 제공하면 아마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까 저의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베지테리안이신 분들, 뭐 비건이신 분들 아니면은 저처럼 그냥 아무거나 잘 먹는 잡식 각자 입맛에 맞게, 각자 식단에 맞게 그렇게 요리해서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저는 귀찮아서 트레이더조나 아니면 그냥 홈플러스 가서 많이 사 먹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미네르바는 여러분들께서 챌린지를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 것이냐, 여러분들께서 수많은 고난의 상황들 가운데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여러분들의 길을 만들 것이냐, 이것에 굉장히 중점을 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편한 삶을 제공하진 않는다라는 걸 항상 마음에 기억하시고 미네르바를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숙사와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기숙사에서 살지 않으면 장학금 제도의 하나인 워크스터디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리모트로 공부를 하던지 여러분들이 그 도시에 가서 공부했는데도 자취를 하거나 아니면 기숙사에 안 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경비를 아끼고 조금이라도 돈이 덜 들고 싶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숙사를 추천드립니다. 기숙사에 살지 않으면 우선 여러분들이 기숙사 비용만큼 자취 비용이 들 것이고 기숙사에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비용이 들 것이고 또 워크스터디 제도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바라보셔도 기숙사를 사는 것을 미네르바도 또 저도 추천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또는 DM 아니면 이메일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